자, 오늘 간략하게 장기 투자 매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. 내가 팔면 올라가. 자기 얘기 맞죠? 자,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구간을 정해요. 이 구간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으로 갑니다. 저는 밸류에이션으로 구간을 드려요. 자, 두 번째는 돌파할 때 두세 번 나눠서요. 쭉 내려가면은 무슨 기술적 지표의 추세의 지표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RSI든 CCI든 뭐 MACD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올 때 들어가면 안 돼. 그는 이미 비가 오고 있는 거야. 그쳤나? 그러면 사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저기 막 비가 와요. 근데 막 그냥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일단 좀 기다려. 좀 기다리고 그쳤나?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. 근데 그친 줄 알았는데 다시 올 수 있잖아, 비가. 그러니까 그쳤나? 그럴 때 두세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. 자, 느낌이 오는 돌파의 물량을 실었다면 돌파 실패 시 주어라. 이게 뭐냐면 최바닥에 사고 싶은 거죠.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평선 수렴하고 딱 올라가는데 여기는 진짜 사고 싶다. 느낌이 왔다.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느낌 왔으면 사요. 사는데 그 느낌 틀렸을 수도 있잖아. 돌파할 때 균일하게 두세 번 나눈 게 아니라 어느 한 돌파에 내가 몰빵을 쳤다 그러면 그 돌파가 깨지면 거기서 매도하면 되잖아. 조금 줄여놓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날라갈 때는 날라가면 팔고 싶죠.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내가 미리 매집이 들어갈 때 목표가를 정해야 돼요. 그래서 이미 내가 이 밸류를 어디까지 본다고 생각했으면 그 밸류와 그 다음에 그 밸류가 실현되는 뉴스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내가 4분기에 한 2조 벌 것 같아. 근데 그 이유는 디램 가격 상승인데 디램 가격 상승 뉴스가 솔솔 나와. 그러면 굳이 왜 팔어? 버텨야지. 내 목표 밸류에이션까지. 오케이? 잘 매집하고 날아가고 있으면 내가 원하던 바, 뜻하던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뜻하던 바가 있어야 밸류에이션 산정이 되잖아. 그러면은 목표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. 목표가가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. 제발 조기 뚫으면 조기까지. 조기 뚫으면 조기까지. 진짜 이러지 말고 회사 가치를 분석을 했으니까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회사 가치가 좋게끔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. 디램 가격 상승이든 앞단에 있는 마가니, 빵이니, 뭐 아마존 같은 애들이 서버용 디램 막 재고 주문을 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런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왜 팔아요? 목표가까지 버텨야지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잘 매집했으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예시를 제가 들려드릴게요. 이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랑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계좌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쇼킹하지만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예를 들면 테스나라는 종목이 있어요. 2019년 7월 이때 제가 18,000원에서 25,000원까지 구간에 매집을 하라고 만약에 시그널을 줬다고 봐요. 이건 예시입니다. 한 2, 3회. 언제? 2, 3회 돌파 시에. 돌파는 뭐냐? MACD 오실레이터 0 써도 되고요. CCI 0 써도 돼요. 어느 추세 지표든 돌파는 비슷합니다. 예시를 들면 MACD 오실레이터 0으로 제가 들을게요. 뭐 CCI 0이랑 비슷합니다. 내려갈 때, 소나기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수렴하면서 0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. 2, 3회 나눠서 산다고 쳐봐요.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. 2019년 7월에 제가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7월이 여기입니다. 7월이 여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런 자리에 얘기를 한 거예요. 테스나를 25,000원에서 2만원 구간에 매집이 들어가세요. 돌파 때 몇 번 나눠서 사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. 지금 윗선이 25,000원이고 밑에 선이 2만원이에요. 이렇게 25,000원, 2만원 바운더를 드리잖아요. 그러면은 재교육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. 2만원, 5천원 딱 여기 깨지잖아요.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삽니다.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그냥 맞아버려요. 내려가고 있는데 다 사버려요. 25,000원 깨지면요 24,000원까지 풀비 중이에요. 이거 매수하는데 며칠 걸리냐면 한 5일 걸려요. 5일 걸리면은 평단가가 얼마냐면 24,000원이에요 24,000원의 평단가가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있냐, 기도를 하고 있죠. 연말까지 어디 가나. 본인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. 팀이 뭔가 이렇게 돌파 때 사라 그랬는데 24,000원에 막 1,000원 빠졌다고 풀비중을 질러놓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려갔을 때 울다가 24,000원 한번 반등 주니까 물어봅니다. 팔까요?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팔지 말라 그랬다고 칩시다. 제가 뭐 목표가 한 4만원 제시했다고 해봐요. 팔까요? 그러면 안 팔죠. 제가 팔지 말라 했으니까. 그럼 어때요? 내려오잖아요. 그때 팔걸. 24,000원에 팔아둘걸. 그리고 딱 올라가면 또 비슷하게 올라가죠? 그럼 또 물어봐요. 팔까요? 그럼 저는 뷰가 변한 게 없는데요. 그래요. 그럼 또 어떻게 해요? 내려오죠. 내려오면 18,000원만 보고 있는 거죠. 보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페이크 주면 미쳐버리는 거죠. 그 새끼 나쁜 새끼 그러면서 손절을 들어가는 거죠. 그거는 조금 더 나쁜 거고요. 그나마 난 거는 여기 왔을 때 24,000원에 풀로 매수하고 나서 팔까요를 두 번 물어보고 나서 내가 팔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갔죠.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딱 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팔아버리는 거죠. 그리고 6개월 기다려서 장렬하게 본절 먹고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죠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. 그러면 이 주식이 6만원까지 가는데
나는 요 6개월간 뻘짓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야. 뭐 한 18,000에서 24,000원까지 왔다 갔다 했어. 6만원 간 거에 비하면 얼마 변동성이 큰 게 아니잖아요, 그 구간이. 근데 나는 6개월 동안 바보짓을 한 거야. 그냥 18,000원에서 25,000원까지 수많은 막 고민과 번뇌의 나날을 보이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.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한 6만원 먹고 나오는 건데, 적어도 5만원 이상은 먹고 나오는 건데 바보짓을 한 거예요. 대부분 이렇게 매매를 해요.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. 구간을 정하고 돌파 때 두세 번 나눠 사고, 느낌이 오는 돌파 물량을 쉬었다면 돌파 10%씩 줄이고, 날아갈 땐 밸류와 뉴스로 버틴다,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, 다시 한번 볼게요. 18,000원, 25,000원 구간이었어요.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. 18,000원, 그 다음에 25,000원 구간이에요. 이란 말이에요. 2019년 7월.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. 보이세요? 이게 딱 깨지잖아요. 깨지면 MACD 음으로 전환하죠. 이 음일 때 제발 사지 말라고. 사지 마, 좀. 비가 오는데 피해. 집에 가, 그냥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요? 0 돌파할 때 나눠 사라고. 하나, 둘, 셋. 요 정도 나눠 사면 되네. 그러면 그게 어디야? 요 정도일 거예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하니까 19,500원 나와요. 평단이 19,500원 나옵니다. 평단이 19,500원 평단 나오고, 그리고 어떻게 돼? 어떡하게 그냥 버는 거지 뭐. 자, 그러면 이 매수를 6개월간 나눠서 바닥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. 최바닥 18,000원 아니더라도 거의 바닥에서 매수가 돼요. 6개월간 그냥 편하게, 처음에 비중 몰빵 안 쳤으니까 편하게 나눠서 하는 거죠. 그리고 내버려두면 뭐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깔끔하게 매매해서 수익이 날 거를 처음에 완전 돌파 때 매매 안 하고 내려갈 때 소나기 맞으면서 매매했기 때문에 나중에 6만원 가는 것도 완전히 정말 잘해야 본전인, 아니면 손절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장기 투자 매집 방법을 꼭 익혀두시고,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돌파 때 내가 느낌이 빡 와서 빡 실었어. 그러면은 돌파가 그냥 이어지면은 보유하면 되는데, 돌파가 좀 안 되면 좀 줄여주세요. 내가 틀린 거니까. 근데 라인을 정하고 매매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약손절밖에 안 나옵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. 단기 매매하는 거랑 장기 투자 매매하는 거랑 좀 틀리거든요. 장기 투자가 뭐죠? 오래 보유하는 거죠. 근데 매수할 때도 오랫동안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신데, 저는 장기 투자는 매수도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만큼 길게 보면서 큰 수익률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,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에 내가 들어가는 위치가 내가 최고에 들어갔다는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나오니까 손실이 확대될 수가 없는데, 장기는 장기적으로 좋게 바라보는 만큼 장기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크게 먹으려면은 매집도 오래 시간을 두고 과학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. 먼저는 일단 장기 투자를 왜 물리는가 얘기를 드리면,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방에 산다, 이게 굉장히 크고요.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한 2만원에서 3만 9원 정해드렸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3만원 밑에 내려오면 29,500원, 29,300원, 29,200원, 29,000원 될 때 이미 매집 끝난 거죠. 2만원 내서 3만원을 들였는데 3만원이 깨지면 29,900원부터 800원, 700원, 600원, 500원 이미 다 사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오늘 물리면 내일 사고요. 내일 물리면 모레 사고, 모레 사면 그 다음날도 사요. 느끼는 거 있으시죠?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? 3만원을 깨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하락일 때 잠깐 피해야 되는데 내가 다 맞겠다. 비가 오면 잠깐 쉬어야 되고, 비가 그치고 나서 나가 놀아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내가 비를 피하고 있다. 비를 다 맞겠다.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. 그래서 매수 단가를 굉장히 올리는 거죠. 또 세 번째 특징이, 아주 오래 마음고생하고 본전 오면 팔아요. 마음고생을 안 하고 오랫동안 싸게 매집을 해도 모자란데, 마음고생을 오래 하고 예를 들어서 3만원이었는데 29,000원대 다 산 다음에 22,000원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29,000원 오잖아요. 그럼 팔아요. 그리고 29,000원에서 날라가서 3만원 돌파하고 4만원 돌파하고 5만원 가죠.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